자, 이번 시간은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회계획적 개발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다음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파트가 개발계획 파트예요. 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자,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회 절차, 그 사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까지 주로 이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도시개발 사회 계획을 약칭해서 이제 개발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결정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즉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될 텐데, 자, 제일 먼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파트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 약칭해서 이제 개발계획이라고 하게 돼요.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에요. 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수립하게 될까요? 개발계획이죠. 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기는 중요해요. 자, 원칙적으로 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 개발구역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아야 되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네, 자,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죠.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료 나와 있죠? 박산에. 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죠.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 공모를 하는 경우죠. 여러분, 개발계획을 공모하니까 그전까지는 개발계획이 없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없으니까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거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공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 이런 지역은, 그럼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은 미개발지역이에요. 미개발지역이니까 미리 도시개발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미개발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합니다. 미개발지역이죠. 미개발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혁신도시 건설지역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혁신도시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공약 후보로 이제 대통령 공약을 하시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하시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주요 그 공기업 본사 있죠. 이것들을 이제 지방의 낙후 도시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 혁신도시죠. 그러면 이거는 그 행정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이 바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갑자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정책적으로 출시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개발계획을 사전에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한 겁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나오면 혁신도시, 알겠죠? 혁신도시 건설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 수립 허용된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죠. 자, 여러분, 여기 전체 도시개발구역인데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거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개발 용도 면적을 합한 것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나머지 도시개발구역 면적 70% 이상이 미개발지역이라는 거죠. 미개발지역. 그럼 대부분이 미개발지역이니까 미리 사전에 개발을 계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역 면적,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30%,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도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 잠깐 배웠죠. 그 개발계획,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동의 요건이 암기하셔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네. 수많은 토지 소재가 있겠죠. 네. 수많은 토지 소재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지 방식으로서 수용해요, 안 해요? 토지를 수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많으면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반대하면은 수립된 개발계획대로 개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 사업재생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사업재생 토지 면적 얼마? 사업재생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용 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전부 강제 수용해버리니까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할 토지 소유자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 동의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될까? 개발계획 작성 기준이죠. 개발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무슨 계획이죠? 그렇죠. 광역지역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광역 도시계획과 그리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에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서울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도시가 복합이니까 2개 이상이잖아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등 2개 이상의 도시 기능이 동시에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죠.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계획 수립이 될 면적 규모는 얼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복합적인 3번에 이제 개발계획 공모가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드릴까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도시개발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그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응모자를 도시개발 사업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응모기간,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구로 하는 일간신문과 간보 또는 공부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때
그 개발계획 업무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안은 심사. 지정고시는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한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고요. 이때 공모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도록 합니다. 개발계획 변경이죠. 지정고시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위원장 또는 지방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청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이죠. 네,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할 사항이 무지 많아, 무지. 보통 이제 기본서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깨알 같은 글씨 21번까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또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4개가 있어요. 그만 암기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실을 놓습니다. 같이 볼까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해가지고 박살내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미칠 것이십시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 수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밑줄 그십시오.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세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이 됩니다. 단계적 할 때 단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오죠? 기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죠. 기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기.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 기수죠. 기수. 말 타는 이 기수. 그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 및 그리고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이죠. 세입자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세 동그라미.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기수 세단. 기수는 세단을 탄다. 말 타는 기수도 출퇴근 시간에 말 타고 출퇴근하진 않죠. 세단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기수는 세단을 탄다. 이렇게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수는 세단을 탄다.